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78페이지 제3절 관귀급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은 귀, 재는 부죠. 앞에서 재부의 등급을 봤으니까 관귀급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 긴 귀, 관성 유리해. 그 사람이 귀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관성이 어떤 합당하게 만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관성은 그런데 정관이나 칠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격용희신을 가리킵니다. 고인들의 고의 관기 명조를 보면 뭐 식상, 재성, 희용신자들이 많죠. 정관, 정인, 재성, 식신, 이게 소위 말하는 정성이라고 하죠. 정성이 격용희신자는 문관류. 그냥 뭐 예전부터 쭉 그 고위 관료, 뭐 이런 공무원, 뭐 이런 류들이죠. 그런데 효신, 뭐 실살, 상관, 겁제, 이것은 편성이라고 하죠. 편성. 정성과 대비되는 편성. 격용신자 대부분 특수한 계통이죠. 무직, 뭐 사법계통. 팔자의 관계 고절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명주의 격용희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 관계의 고절은 반드시 원국의 격용희기 정형수 계산. 후천의 대우는 오로지 원국에서의 급수를 이루는 것을 도와주는 것 뿐이죠. 또 방해도 하고요. 즉 원국의 급수를 변하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격신은 고저대수의 구분이 있고요. 용신은 유력, 무력의 구분이 있습니다. 격신의 고저대수와 용신의 유력, 무력이 관규의 대수를 계산하는 표준입니다. 격신이 고대, 높고 크다라는 것은 격신이 원국에서 생황, 유력, 원령의 왕기를 얻거나 지지에 근이 무성하거나 생부를 얻으면서 형충극해나 가신의 혼잡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형충극해를 만나거나 가신의 혼잡이 있으면 원국에서 구웅의 신이나 가신 제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을 상하정합, 뭐 좌우협기 어쩌고 하는 적천수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야 격신이 높고 큰 것이다. 격신이 높고 큰 자는 암공암유를 찾아서 진신으로 계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용신이 유력하다는 것은 용신이 생황, 지지에서 왕기 혹은 생부를 얻고 형충극해를 당하지 않으며 기신이 첩신하면 붙어서 기신을 제어하고요. 혹은 격신에 긴첩해서 격신을 생부 혹은 호유해야 한다. 또 형충극해를 만나면 희신이 있어서 부응하는 것이 용신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용신이 유력한 자는 암공암유를 구하여 계량이 가능하다. 격용신을 반대 혹은 박해하는 자를 기신이라고 하는데 기신 역시 고저대수의 구분이 가능하다. 원국에서 격용희신의 급수를 계산할 때 반드시 기신을 차감하여야 비로소 진정한 급수가 산출된다.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원의 그 영토가 최고 넓었을 때 한번 볼까요? 주보 지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을해, 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목, 유금, 어떤 게 주도 글자지라고 고민스러울 겁니다. 유신금이 3개나 나란히 있는데 이걸 격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금을 설하는 임수를 해임수를 청용신으로 하면 청용신 임수는 간목이 보좌를 해야 되는데 유금이 일단 어쨌든 자형을 하고 있습니다. 3개는 형이 아니라 뭐 어거지 소리 따지면 어쨌든 왕기, 그러니까 사정지죠. 자, 오, 묘. 이것은 2글자든 3글자든 서로 나란히 붙어 있으면 그 자기들의 어떤 길을 증폭해서 발산하기 때문에 자형, 굳이 자형이 아니래도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격신으로 덜컥 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다른 글자를 찾아보는데 그럼 을과 해 중 간목 임수가 있죠. 그러면 손상이 없는 격신 간목을 취하고요. 용신 임수, 그다음에 유신금으로서 신을 취하여 을목을 제거합니다. 정신이 가득하고 기상이 붕 이런 것들은 그냥 제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급수계산 해볼까요? 관귀는 일단 희용신 신금, 그런데 임수가 청용신이죠. 당연히 같이 계산해 줘야 되고요. 을목이 임수에게, 아니 신금에게 제거됨으로써 임수를 도와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을목은 개수를 설하는 거니까요. 신금이 개수를 돕는 건 아니고요. 을목이 개수를 설하고 있는데 그것을 귀신이기 때문에 제거해주면 그만 그 을목이 설하던 개수의 영향을 임수가 얻는 거다. 그래서 신, 임, 을을 계산합니다. 신은 월에 3급, 형하고 임수가 첩설하는 걸 빼면 1급, 연의 욕지 2급. 자, 연결을 보면 일지, 시지가 다 연결되죠. 그래서 각 2급. 그러면 신은 7급입니다. 임수는 월의 욕지인데 형을 빼면 1급. 연의 녹지인데 갑이 설하고 있으니까 그걸 빼면 2급. 일시 각각 1급씩. 합치면 5급이죠. 을목의 어떤 급수를 보면 천간에서 같이 동주해서 극을 당하죠. 그래서 분수입니다. 3분. 그러면 7급, 5급, 3분, 12급, 3분. 12급이 넘죠. 제왕의 급수가 넘습니다. 울로를 볼 때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희용, 갑, 임, 신. 이것에 반대되는 거. 갑에서는 혼자 을목, 극하는 경금, 설하는 병화, 임은 무토. 이런 식으로 일단 희용과 기구신 구분을 딱 합니다. 이 중에서 주의할 부분은 간합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경이 오면 을을 합하고요. 대운, 유년, 기신 간에 또 전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과 경, 정과 개 이런 식으로. 이런 때는 반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신사운, 신운, 신간운 좋은 때죠. 사운, 사화는 동주에서는 신이 사지이지만 원국에 유금이 있기 때문에 금국을 이루어서 신이 도리어 강해지죠. 경금이 제거되니까 왕, 을목이 제거해 다시 살신이 균형을 이룬다. 상관, 경금을 제거하는 희신운, 경금 관성을 제압하여 관성을 얻는다. 관성이 제압되고 살성 희신이 도광,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제거되면 그것이 기시면 그걸 얻는 거죠. 격신으로 어떤 십신이 오면 그걸 격신을 일간 대비 십신과 격신 대비 십신을 같이 봐야 된다. 경진운, 경금은 기신운인데 을목 합주. 그래 똑같습니다. 여기 제가 표시하는 거 있죠. 이런 때를 주의해서 보면 된다. 기묘운, 기토는 신금을 생하는 희신인데 묘미 목국을 이루고 묘가 요를 충, 간목이 청해지면서 신금도 생을 얻는다.
운을 해석하는 방법 보시면 됩니다. 정축은 볼까요? 죽었다고 하는 정축은, 정화는 을목을 설하고 신금을 극하니까 당연히 을목을 설하는 건 좀 나은데, 그래도 신금을 극하는 것은, 청용신을 극하는 것은 굉장히 흉합니다. 살성이 극을 입고 신도설을 입어 약해지니 진신 가신이 모두 사라진다. 진가가 동멸한다. 자연사죠. 그러니까 걸륭제, 이 경우도 주보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지가 전부 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정병 신이 투관하고 있어요. 월에서 제일 강한 기운을 찾는 거죠. 제일 강한 기운이 유신금밖에 없습니다. 충을 하고 있어도 이 충하는 역량이 월령보다는 약하죠. 유신금, 월의 유신금, 천간의 신금은 그것은 정화의 극을 당하고 있어서 무력하죠. 그 다음에 용신은 개수를, 정화를 극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개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 혼잡한 걸 병화가, 이 세 글자가 주보입니다. 관귀를 계산할 때는 일단 희용신 중에 관살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일단 병화가 태극점입니다. 그런데 정화가 혼잡하죠. 개수를 봐야죠. 그런데 우 중에 기토가 녹지, 을목이 또 설하고 있습니다. 신금으로 그걸 제거해 주는 거죠. 이 세 글자를 보는 거죠. 병화를 보면 천간이 혼잡하니까 천간에서는 1분, 올해 사지, 0. 연결.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지지의 형충 파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충 모두 동하고 있는 경우, 는 연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연결로 계산해 줍니다. 년의 욕지, 그 다음에 충을 하죠. 1급. 천간에서만 분수고요. 지지에서는 급수입니다. 연결해서 1의 왕지. 그런데 정화 3급 충파하면 1급이 남죠. 그런데 정화가 제거되어서 병화가 역량이 증강되는 것을 또 가산해야 됩니다. 이때 정화는 월의 생지, 충파가 있으니까 4에서 1을 빼면 2급입니다. 병화는 2급 1분, 정화가 2급 이렇게 되는 거죠. 개수는 월의 병지, 충이니까 제로, 얻는 게 없습니다. 년의 생지, 충이니까 2급을 얻고요. 시의 녹지, 일의 녹지, 시의 녹지, 개수입니다. 개수. 그래서 충을 빼면 2급. 개수는 5급이 됩니다. 신급은 정화가, 천간 정화가 긴첩, 급수는 불가하고 1분 분수 없습니다. 월에는 3급. 동주에서 극하는 걸 감안하면 이것은 분수로 계산할 됩니다. 1분. 시의 장생, 충하시 3급. 그러면 맥시멈 13급, 그 다음에 미니멈 12급 3분. 아까 동주에서 극하는 월에서 얻는 급수를 분수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2급 3분. 황제의 명이 되고도 남네요. 급수 계산 읽어보시죠. 사유 1급 차감, 천간 병화 계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병화는 3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언론 플레이 정도.
이런 건 뭐 적천세 진짜로 뭐 언론 플레이할. 상관, 그다음에 겁재, 이렇게 살겁이 서로 도우는 것이 이루어지면 무예에 정심하다. 예를 들어서 계묘년주의 월관정화 경금일간인데 을묘년 묘유충 상관 개수가 진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정화 관성을 극과한다. 유년을 보는 거죠. 자, 정유년 같은 묘유충인데 유년천간 정화가 동주에서 유금을 극하고 을목을 보호하니 개수가 극렬한 난동을 부리지 못한다. 이게 정유년이면 이 2017년이네요. 아니구나. 하여간 같은 년주 그다음에 월정화 이렇게 돼 있을 때 유년이 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죠. 진생.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묘의 장생인데 음간의 장생은 그냥 있는 상태로는 그 기운을 못 얻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이나 어떤 형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뭐 묘묘도 저는 형이라고 보고요. 자도 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정유년이 오면 또 을유년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정유년이 오면 충을 하니까 개수가 진생을 얻죠. 그러면 그게 정화를 바로 극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금일간의 정화라는 관성이죠. 관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주죠. 동주. 운을 볼 때는 항상 동주를 봐야 합니다. 동주에서 그런데 유금도 극해버립니다. 정화가 장생지를 타고 오면서 정화도 생기를 얻고 개수도 생기를 얻습니다. 묘목도 동하고요. 그러면 묘가 개수를 설하고 정화를 도우려는 어떤 정이 있는 거죠. 이때는 깨지지 않는다. 정화 관성이. 도리어 을목이었을 때 동주에서 을목이 극을 당하고요. 충을 당하면 개수가 진생을 얻습니다. 진짜로 습을 상정이 되네요. 그래서 을목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세대교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손문을 보면 을축, 정해, 정유, 이민. 정임합이 있습니다. 이문 등령, 그러나 설을 당하죠. 그래서 약합니다. 정화는 세야죠. 일단 합이 있으면 빨리 그 합을 처리해야 됩니다. 정화는 합류하고 임수는 합류하고 정화는 합과한다. 격신은 그래서 해 임수가 경금이 극하고 있어도 보호를 하니까 간목, 그 다음에 용신 임수, 청용신 정화. 청용신 정화는 쇠에서 합과되고 있지만 일단은 주보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신은 개수를 생하고요. 을목을 생합니다. 그래서 청용신으로 불취. 또 체의 기신이기도 합니다. 또 음양상으로 도리어 금하수. 그래서 금하수. 생수하니까 취하지 않습니다. 대운계산법
뭐 제가 한번 모처럼 자세하게 한번 써놨는데요. 출생 생월 양력 이렇게 되고요. 절입점 기간을 3으로 나눈 수로서 0.25세. 그러면 0.25년은 이걸 12개월로 환산하면 6개월 9일입니다. 출생월일에 이걸 더하면 출생일 12월 23일이기 때문에 11월 23일, 약 6월 3일경이 되죠. 6월 3일은 절기로 입하 후 28일 4시 51분. 그래서 교훈일을 이렇게 적어 놓을 때 안 보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교훈일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로 상하 5년 나누고 하면 됩니다. 관귀는 태극점이 임수, 그 다음에 무토가 극하니까 간목, 그 다음에 을목이 혼잡하니까 설하는 정화, 그리고 연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연결은 유축으로 일지 연결이고요. 정임합으로 시지 연결이 됩니다. 자, 임수를 볼까요? 임수. 월에 녹지, 해 갑이 설하는 것을 빼면 2급, 그 다음에 년에 양지인가요? 그 다음에 금국을 이루는 걸 빼면 년에 세지, 빼면 1급. 그 다음에 연결을 보면 일지에 욕지, 금국을 이루는 걸 빼면 1급. 그다음에 시에서는 좌지에서 설을 당하죠. 그래서 분수입니다. 병지 1분. 그래서 임수는 4급 1분이 나옵니다. 간목을 계산하면 올해 장생, 축경이 극하니까 3급. 년의 관대, 축경이 극하니까 분수. 그래서 거기서 국을 빼면, 국하는 북을 빼면 2분, 3급, 그 다음에 2분. 연결은 일에는 없고요. 시에 설을 병화에 설을 당하죠. 그래서 분수로 계산합니다. 3분, 3급 5분. 정화를 계산하면 올해 태지, 극을 당하죠. 그래서 분수로 계산합니다. 1분. 년에 고지, 본기가 귀신인데 고지한테 설을 당하죠. 그래서 분수입니다. 거기에서 금국을 이루는 걸 빼면 5분. 일에는 장생, 금국 빼면 3급. 그래서 임수 4급 1분, 간목 3급 5분, 정화 3급 6분, 합계 11급 2분입니다. 연결로 얻은 급수가 많죠. 그래서 타고난 제왕은 아니다. 네트워크나 이런 것이 좋다는 거죠. 이건 제가 한 계산법이고요. 통상적으로 암공암효까지 감안해서 보는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관성 임수가 왕하고 당령, 금국이 생하니까 암공암효가 가능하다. 인유간의 진토의 고임수 6급,
진중 신금이 기신, 정화가 투관해서 극하고 개수는 축기토, 을목이 극설, 무토는 간목으로 극하, 즉 임수의 고지로서 급수를 얻는다. 6급. 해월 3급. 천간 임수와 정화가 합거 1급 차감 8급이고요. 해의 간목이 4급. 유축이 극하니까 1급 감하면 나머지가 3급. 해 축간의 인목이 3급인데 인해합하 1급 차감, 유축이 극하는 1급 차감 합계 12급. 다만 유축이 해국하여 시의 인간목을 극하는 정황이 있어서 똑같은 간목이죠. 비록 시의 인목의 급수 계산을 하지 않지만 유축 간의 암공 인목 계산이죠. 1급은 유동적이 된다. 암공하는 글자와 동일한 글자가 있으면 계산하는 글자가 아니어도 영향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노력하는 높은 격국이나 정통원서 공식으로 되지 못하는 1급의 차이다. 정임합, 천간합, 임수합류, 정화합거, 간목이 체이고 정인기역, 지지유축이 간목을 극, 간의 목이죠, 목. 간목, 간의 병으로 서거. 임수관은 지위. 정성이 많이 따르니 인연이 있지만 총통의 지위를 구태 추구하지 않다. 임수관으로 계산한다. 인수는 문화나 교양을 주관, 연간 을목은 기신. 이것은 청조를 주관, 정화를 용하여 을을 설하고 갑을 남기니 세대교체. 문화가 변경, 개국의 영수다. 뭐 이제 검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신군, 갑임정, 기신군, 그 다음에 합과 합류하는 때 이런 걸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무진년, 조모, 관기 계산시의 임수, 인연 계산시의 임수 다르게 계산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관기급수는 기신 제어가 가능하면 급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천간에서 투간했는데 기신이 혼잡한 거나 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천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천간 글자는 분수입니다. 지지에서 뭐 그걸 제어하고 한다면 지지에서 당연히 급수로 계산하는 거죠. 천간 계산 글자 다르고 급수 다르고 지지 계산 급수 다르게. 형제 자매. 남성 동성 형제, 이성 형제를 고르는 먼저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뭐 보광 뭐 이런 식으로 뭐 혼인, 경금, 유축, 경금 귀신. 신금은 여기에서는 지금 기토가 있고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귀신이죠. 그래서 신금은 천간에 올 때는 희신이죠. 그러니까 신금은 희기가 대동하고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요. 일단 경금 귀신을 설하는 것이 처이죠. 지지에서 지금 지지에서 유신금 이게 태극점이죠. 신금이 희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태극점을 잡고 경금이 혼잡하는 걸 제거하는 거죠. 임수의 동태를 보는 것이죠. 서공 신유금 희신이죠. 여기서 아까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금은 을목을 제거하니까 청용신 역할을 합니다.
정화를 청용신으로 취하는 것은 합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합과했는데 조후나 채신의 영역이죠. 그렇지만 운에서 오면 신금도 희신입니다. 또 원국 육친을 볼 때도 당연히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철을 볼 때는 신금을 보고 경금이 기신입니다. 그러면 임수가 희신인데 이것은 무토 되겠죠. 대운 의류, 을목 대운은 기신, 정화가 을목을 설하고 정화가 발동하여 임수를 처성 동태성을 인동하니까 대운지 유금은 처궁 희용신, 6월의 기사월, 기토가 유년의 기신 간목을 합주, 처성이 청해지며 월지 사화는 사유축 금국을 이루어서 신금이 왕하다. 기토는 휴지이나 유년간과 간합판이 작동 가능하다. 4월은 직접 대원왕국에서 이것은 핍진법인데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월을 보는 건데요. 월을. 자, 갑신년 기사월. 원래 갑목이 이 갑신년에 동할 때는 천간에 갑목 시작되는 월입니다. 그럼 갑목 그 전년에 시작돼서 그 후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월은 당연히 월간 기토는 작동하지 못하죠. 눌려있죠. 갑목한테. 갑목이 작동하는 구간에는 기나 무는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년과 간합을 하는 유월이면 기토도 작용력을 가지고 있어서 유년, 대운 이런 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핍진법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계석 총통인데 정해, 경술, 기사, 경호. 격신은 오술, 화국이 있고 사화가 있습니다. 격신은 해수가 있고요. 그래서 격신은 상해 정화. 성용신은 무토, 경금. 자, 임수, 해임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경금이 생하고는 있지만 해 중에 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극하고 있고 사중에 또 화가 왕해서 그 무토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임수를 극하게 하죠. 따라서 임수를 취하지 않고요. 무토를 취합니다. 천간에 을목이 이 경우에는 정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만약에 을목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천간운에 경금이 오면 흉으로 반전되는 거죠. 급수계산, 이 장계석 명조는 상권에서 나왔고요.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관귀의 태극점은 간목인데 기신이죠. 그러면
경금으로서 제거하고 병화를 또 무토로서 제거합니다. 이거는 월과 시가 동일한 경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입니다. 물론 월과 시 오술 화국으로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천간끼리도 간합이 있으면 연결, 지지도 삼합이 반합 삼합이 있으면 연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급수계산 한번 보시고요. 운노를 보시면 아마도 이런 글자가 오면 좋고 대신 합해서 안 좋게 바뀔 경우도 있지만 이거에 반대하는 병화 제일 큰 기신이죠. 그 다음에 개수, 기토는 좀 두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간목, 병인이 있고요. 임수도 좀 간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귀신을 나누고 간합하는 글자는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 대신 일단 첫 단계로 희신그룹, 기신그룹을 나누는 거죠. 이런 글자들이 들어오는 해를 중심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진운 좋지 않죠. 을사운 최고의 운이다. 을목이 원국에 없는데 정화를 보호하고요. 오중에 기토가 왕하죠. 경금을 합하는데 합류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의 오술 화국이 왕하게 극하죠. 그래서 을목이 오면 경금도 머물게 하고 정화를 돕죠. 매우 좋은 운입니다. 을목은 원국의 7편관, 그 다음에 주보의 인성, 관인의 좋은 측면을 다 겪었습니다. 관인. 그러니까 어떤 국가 지도자급으로 격상이 되고요. 다 좋은 거죠. 신축운 신금은 좋지 않은 운이죠. 수명 계산하는 거 정화 인성이 주신이다. 보시고요. 정화 인성이 태극자입니다. 한원법. 신장을 계산할 때는 최희신을 사용하고 만약에 인비가 격신 중에 있으면 격신이 당연히 격신이 우선하죠. 신장이나 일모 등의 유전적 요소를 계산할 때는 자연 속성이니 최신 중 비겁이 우선한다. 그런데 격용이 경합할 때는 격이 우선한다는 거죠. 즉 최희신에 비겁이 있고 그건 용신인데 격신이 인성이면 인성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일생 행장 검증 쭉 물론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것 신묘년 정화 경금으로 학업을 본다. 정화가 신을 극하고 경을 남긴다. 신묘년은 기신의 유년이죠. 그런데 정화가 있어서 그것을 회극하면 그 기신의 저는 우성인자인데 긍정적인 측면을 얻는다. 이런 거죠. 신금 식신인데 식신은 뭘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거죠. 확장, 공부할 기회 이런 것들이겠죠. 쭉 보시면
그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간합해서 희신 간에 간합해서 서로 묶이거나 안 좋게 변하는 경우, 아니면 귀신 간에 간합을 해서 서로 묶이거나 안 좋게 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모택동, 개사, 갑자, 정유, 계묘. 격신은 개수, 신금, 갑목. 갑진시로 봐도 똑같습니다. 연결은 개수가 있고 사유가 금국이니까 연결되고요. 이 경우 갑진시로 봐도 똑같이 갑갑, 자진, 사유 다 연결되죠. 그냥 그 말입니다. 지금 모택동 명조도 상권에서 다룬 겁니다. 자, 갑목, 개수, 갑목, 신금을 보는 거죠. 신장, 수명, 하는 법, 기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내용입니다. 세대교체. 장계석은 정화가 격신이고, 모택동 주석에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격신이죠. 당연히 개수가 정화를 극한다. 그래서 밀려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부와 관귀 급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일단 주보 취용에 있어서 합과 합류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된다. 왕세는 왕, 강, 약세 4등급으로 나누는데, 왕하고 약하면 합류, 강하고 세하면 합거. 또 극설이 있으면 합류, 생부가 있으면 합거인데, 이것은 극설이 있어도 쇠약한 것이 극설이 있으면 사실은 강하게 변하지는 않는다. 아니, 생부가 있어도 쇠약한 것이 생부하면 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격용이신, 채용이신, 조우가 포함되고 음양이 포함됩니다. 육친이신, 세운희용신, 이런 것들을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와서 합류나 합거가 이루는지, 아니면 배열상 귀신이지만 희신 역할을 하거나 희신이지만 귀신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를 주의해서 보아라. 그래야 원국을 판독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급수계량에 있어서는 급수인지 분수인지를 먼저 잘 봐야 됩니다. 그 기준은 급수로서 어느 정도 기준은 뭐고 이런 것은 참고 사항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의 영수와 큰 나라의 영수는 다른 거죠. 그래서 다만 급수계량은 이 주보 취용 검증이죠. 검증 용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보를 제대로 취용했는지 검증하는 방법, 신장, 외모, 제부, 관기, 학력,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죠.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원국 위주로 계산합니다. 암공암에 거의 참고할 필요 없습니다. 제부, 숨겨진 제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암공암에 참고합니다. 관귀, 이것은 암공암에 참고하되 제부보다는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학력, 이것도 암공암을 참고하되 원국 위주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급수 계산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한 번에 전부 알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요. 계속 꾸준히 반복하고 학습하시면 나중에 자신 있게 급수 계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어떤 아무것도 주어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 팔자를 접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신장 정보 같은 경우는 물어봐도 크게 신뢰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주보를 정하는데 검증해 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